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또 간만에 하늘 배경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 채널은 마치 저의 일기장과도 같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요, 제가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저라는 사람이 지금도 부족하지만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네, 그런 뭐 그렇죠, 그런 뭐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서없이 제가 생각이 떠오르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늘 배경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저는 참을성이 뛰어나다, 인내심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대단히 자주 들어왔습니다. 역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더라고요. 왜냐면은 결국 인내하고 참는다라는 거는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크게 터질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저 10년 동안 참았어요. 그러면은 그게 11년 이후든 뭐 15년 후든 그만큼 크게 터질 수 있는 폭발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조건 질러야 하느냐? 당연히 그것도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요, 그것을 나에게 양분이 되도록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뭔가 참을 만한 일이라는 거는 나에게 불편한 일이잖아요. 근데 불편한 일도 결국에 나에게 양분이 될 터이니 결국에는 내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참을성이 그렇게 뛰어났던 건 아닙니다. 어, 어릴 때는 오히려 인내심이 아주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이제 인간관계에서 겪는 뭐 생각들이 참 많았었는데, 특히 어린 나이 때 많이 겪었던 거는 이런 거였어요. 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친한 친구의 단점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단점이 부각되고, 거기서 시간이 더 지나니까 내 인생에서 이 친구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 정말 그냥 내 인생 최대의 소원은 저 친구만 내 곁에 없으면 내가 이렇게 괴롭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뭐 때로는 이제 좀 유치한 얘기지만 절교 선언하고 막 그러죠. 근데 그 이후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분명히 나는 이 친구 때문에 너무 막 괴로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친구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친구를 정리했는데 이 친구가 사라진 이후로 오히려 더 괴로운 느낌이랄까요? 나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같고, 내 생활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같고, 또 그때 가서야 이 친구의 소중함, 이 친구의 장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저는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크고 작게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만 겪었던 경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것만 아니면, 비단 그게 인간관계가 아니더라도 당장 이 상황만 모면하면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나는 도무지 숨도 못 쉬겠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고 보니까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인내심, 또 참을성, 이게 많아졌던 것 같아요.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참는 것은 크게 터뜨리겠다라는 뜻이므로 나에게 양분이 되도록 내가 생각하고 발전시키는 게 맞았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요, 우리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어떤 속성인가 하면요, 우리가 행복에는 둔감하고요, 불행에는 민감하다라는 거죠. 명리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제 음과 양에 대해서 논하게 되고, 여기서 음기운이라는 거는 깊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울감 또는 불행으로도 묘사할 수 있어요. 음기가 무조건 불행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양기운은 대체적으로 인간이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뭐 이를테면 우리가 사망 선고를 내릴 때에도 심장이 멈추면 사망 선고를 내리잖아요. 그 심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병화입니다. 양기운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 대단히 중요한 피, 네, 혈액이죠. 이 혈액도 괜시리 빨간색은 아닐 거예요. 양을 대표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음과 양이 서로 만날 때 웬만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보통 음을 인식하더란 말입니다. 양이 들어와서 음하고 만날 때도 음을 인식하고요. 음이 들어와서 양과 만날 때도 음을 인식하더라는 거죠. 보편적으로요. 이 이야기인 즉슨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고 죽음은 두려워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에는 대단히 둔감하고 불행에는 대단히 민감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낮 시간, 햇살이 떠 있는 낮 시간은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하고 어둡고 추운 밤 시간은 대단히 두려운 존재라는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하겠죠. 뭐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를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왜 우리는 행복에 둔감하냐는 거죠. 그리고 왜 불행에는 민감하냐는 거죠. 단순히 명리학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 내 일상은 왜 이렇게 감사한 일들 투성일까? 그 생각을 갖고 명리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내 인생이 언제쯤에 괜찮아질 건가? 내 인생에 비가 올 때는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기구한 삶을 살게 됐을까? 보통은 이런 점들 때문에 명리학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저만 예를 들어도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마저도 제가 앞을 볼 수 있고 귀가 들리고 두 다리로 걸을 수가 있었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어느 날 제가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된다면 그때 가서 대단히 괴로워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두 다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없어지니 너무나 괴롭다라는 거죠. 십성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제가 그러합니다. 정제는 나에게 당연한 것을 뜻해요. 그리고 나의 일상을 뜻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정제보다는 편제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편제가 파이가 더 커 보이거든요. 그리고 정제는 너무나 당연해 보인단 말입니다. 만약에 사주 원국에 정제와 그 정제와 다투는 겁제가 서로 뭐 대각선이든 뭐 일직선이로든 비슷한 위치에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소중한 게 뭔지 아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제라는 것을 빼앗겨 본 사람일 테니까요. 즉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 대부분은 잘 모른다는 것이고 또 그런 소소함이 행복이라고 우리 대부분은 생각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또 내가 아끼는 가족이 내 주변에 있고 또 이게 월세든 전세든 내가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대단히 큰 행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꿈을 꾸지 말라는 건 아니죠. 우리 인간한테 꿈꾸는 능력이 없다면 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다리, 눈, 코, 입이 있다는 것 그것도 역시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꿈 당연히 꿀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전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져 있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렇게 하늘 배경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제가 이미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제 인생이 언제쯤이면 불행하지 않을까 그냥 그것만 궁금해서 입문했던 것뿐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학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구조가 어떠한지 뭐 이를테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명체는 정제라는 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구나
편재라는 걸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일상을 뜻하는 소소한 것을 뜻하는 그 정제를 빼앗겼을 때 그때 비로소 상실감이 어마무지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저의 가치관, 생각들이 바뀌는 것을 보니 참 명리학이라는 학문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는요, 저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들, 그런 것들에 역정을 내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 심적으로 잘 되지 않을 때는요, 만약에 이러한 일상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어떠할까?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살아볼까 합니다. 소소한 것과 당연한 것의 소중함을 알 때 그 사람은 비로소 더욱 큰 것도 가질 자격이 있겠죠. 지금 이 영상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도요, 나에게 당연하게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당장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면 나는 어떤 느낌일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참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아니면은 제가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일지도 모르죠. 저는 어릴 때 제가 생각이 많은 게 너무나 괴로웠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그 생각이 많다라는 게 마치 저의 우월감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역학을 공부하면서 보니 저는 구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깊은 것과 생각이 많은 것을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무엇 하나 결정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답을 도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은요, 아마 명료하게 결정할 것들이 보일 것이에요. 그리고 결론을 도출해내겠죠.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지 가네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저는 지난 시절 내내 생각이 그저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도 생각이 깊은 사람이 돼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도요, 일단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음을, 그리고 당연한 것에 대한 그 감사함을, 그리고 많은 생각이 아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인 것 같습니다. 하늘 모양새가 딱 그렇죠? 금방 또 겨울이 오겠네요. 또 금방 봄이 올 거고요. 시간 참 빠릅니다. 그 안에 하루하루 감사해야 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